자, 문제집 105페이지요. 문제부터 봅시다. 정비사업조합입니다. 1번 도정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 설립 추진이라고 하는 삽니다. 틀린 거 추진입니다. 1번 추진은 토의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을 구성할 거. 첫 번째 과반수 5인이니까 맞네요. 2번 추진이 구성한 경우 국토비를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 승인할 거. 시장 승인 맞네요. 3번 추진은 정비사업 전문가로부터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4번 추진을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당연히 조합이 포괄 안 해야 돼. 포괄 승계해야 돼요. 5번 토의동 소유자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당연히 추진이가 일 처리했을 때 경비는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조합원이 아니니까 소유자죠.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2번 조합 설립 가로의 설명에다 들어갈 내용은 1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추진이가 조합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공동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기억 얼마?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가로 건너뛰고 전체 구분 소유자 건 4분의 3 토지면적 4분의 3 재건축이니까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그럼 이때 재개발 추진이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43 면적 얼마? 21 43 21 동의 받을 것. 3번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 조합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 자, 조합이 조합이 한다. 첫 번째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안에 있어야지. 2, 3, 4, 5는 안에 2번 전세권자, 3번 지상권자, 4번 임차권자, 5번 지역권자 누구요? 지상권자. 4번 조합 임원이 넣은 거. 1번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2번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오.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가 절대표하고.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점은 다른 조합에 임원 겸할 수 없다고. 5번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은 조합의 대위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만 대위원이 되고 이사, 감사는 대위원이 안 됨 그래야죠. 그 다음에 또 책을 보게 되면 책 406페이지인데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이제 시행자는 이거죠.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뭘 만들어서 사업시행되면서 승낙받는데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그만 찾아주면 돼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누구? 시장, 군수 등 인가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 인가. 정비사업시행 인가권자. 이게 도시개발법은 누구?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누구 밀었어요? 지정권자. 도정법은 누구? 그러면 시장, 군수 등 인가 받습니다. 나머지 내용 더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이쪽 파트는 중요한 파트 별로 없어요. 넘어가고. 408페이지, 409페이지 지금 할 내용 아닙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나오지 않아요. 지금 할 게 아니고 12페이지도 지금 아니고 13페이지 연습 한번 합시다. 정비사업시행 인가고지가 있으면 도로 점유가 받은 걸 본다? 끝. 자, 정비사업시행 인가고지가 있으면 농지 전유가 받은 걸 본다? 본다. 넘어가요. 14, 15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16도 중요하지 않아요. 17 보게 되면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1번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이게 이주대책이에요. 이주대책. 이주대책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주권없다.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주권없고 그 두 가지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서 정비가 안가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 시설의 임시거주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할수한 등 임시거주에 상관은 주거법입니다. 조치하여야 한다. 지금 출근되면 읽어봐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은 조치하여야 한다. 재건축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오면 안 된다고. 재건축 빼고 해야 한다. 2번 사업시행장 위일에 따라서 임시거주시설 설치해서 필요하면 줄건없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중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줄건없고 특히 일시 사용이지 수용은 아니에요. 3번 무상입니다. 또 국가, 지자체 줄거고 국가, 지자체 줄건없고
사업시행 때부터 임시 거주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 사용权받으면 대리인에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주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로 면제, 조건에 사용료 대부로 면제. 그러면 거주할 수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주를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주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딱 넘겨본 박스에 거절할 수 없는 사유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있다로 가야지 없다로 가면 안 돼.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 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 허가를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렇게 말면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거절할 수 있다냐 없다냐. 있다. 밑에 내용은 안 중요.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이 철거입니다. 철거. 자, 철거하자. 그러면 주민들이 뭐 한다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옮겨야지. 이주 대책,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법에서 재개발.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 말고 재건축 나오지 말고 이렇게 정비계획 아이나 밖에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더라.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럼 있으면 활용하라고. 임대주택에 있다 주민들 잠시 옮겨두면 된다고. 없는데 없으면 만들라고 이렇게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임시로 수용 시설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옮겨놓으라고. 우리는 그거 만들 땅도 없는데 그러면 주택자금, 전세자금 이 역시 대출해주라고. 주택자금에 융자나 알선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어쩐다고? 하이한다 필수,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그러면 임시 수용시설 설치해서 저기 있는 토지나 건물을 일시 쓸 수 있다. 일시 사용이다. 소용이하고 사용. 일시 사용하는데 저게 국가나 지자체 소유냐 아니면 기타 소유냐. 국가 지자체 소유면 무상으로 쓰고 기타 소유면 유상으로 쓰대. 국가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라고.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 신청 전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가야 돼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왜 그러느냐? 법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3개 써놨어요. 없는 사유 쓴 것이 아니고 있는 사유 썼다고. 출제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문제 내니까 3개 말고 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만들면 안 되겠어요. 있는 거.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써놓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물어보니까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옆에 2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6월 달에 할지도 몰라요. 18회 때 지문 하나 나오고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됐어요, 10년. 패스. 420페이지 각종 특례 1번 용도료 완화 특례 X 2번 재건축 사법 및 특례 6월 달에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온 적 없습니다. 422페이지 1번 6월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동그라미 1번. 423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 6월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아요. 424페이지 5번 지상권 등 계약일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4월달에 하면 4월달 민법, 주임법, 상임법을 확실히 배우고 난 다음에 4월달 설명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6월달에 할지도 몰라요. 거의 안 나오는 애들이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 5절 관리처분계획 얘는 중요고. 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1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사업 시행되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며칠 내 120일 중요 120일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120일이라는 기간 내에 이제 너 분양을 받을래 말래. 자, 이렇게 지금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딱 있으면 저 순서대로 뭐라고 이제 분양 신청.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게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분양 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야지. 통지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신문에 딱 공고한다고. 이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며칠이냐 120일 내 해라.
작년에 60일, 올해는 120일. 중요지, 중요. 120일 내에 분양 신청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분양 신청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평당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계략적인 부담이 평당 분양가마다 5천만 원이다. 분양 신청 할래요? 안 할래요? 뭘 고민합니까? 평당 5천이라니까. 분양 신청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주변 시세는 평당 얼마요? 9천만 원이요.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줘야 내가 주변하고 판단하면서 분양 신청 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지. 그러니까 알려준다. 뭐라고? 이런 거 알려주라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라고?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여기 정해준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자 언제 통지했다? 5월 5일에 통지했다. 지금부터 며칠 내에 한다? 20일.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며칠 내에 한다? 40일. 이거는 된다고.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30일 이상 60일 내 그 사이에서 정해주면 그 기간 내에만 분양점수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관리처분계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은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1번 시작합니다. 분양권고. 사업시행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체크하고 120일. 다음 각 고성을 토지 소유자에게 체크합시다. 통지, 개별적으로 알리고 분양 대세된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리인에 정하는 상 해당 지방을 일괄 체크합시다. 공고. 며칠 내? 120일 내.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통지하고 못 받았다 그러니까 신문에 딱 공고했습니다. 뭐 알려줄 건데? 그런 거 알려줍니다. 분양 대상자별 정저토지 건축 명세 사업시행 인가 고시 시간을 기준하고 뭐냐? 네 건물은 얼마짜리고 이런 얘기요. 그리고 분양받은 거는 평당 얼마짜리고 분양 신청 기간은 지금부터 45일 내 하고 분양 신청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박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가고. 이랬을 때 2번 분양 신청 기간 중요하죠. 분양 신청 기간 줄 거 봐요. 통지한 날, 통지한 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 돼. 관리처분계 설립에 지장이 없으면 며칠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분양 신청.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한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한다. 상식이요. 대지나 건물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 신청하라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 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 방법 지금은 안 중요. 6월달 가서 한번 합시다.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3번은 수술 읽어보고 4번도 수술 읽어보고 자 3번입니다. 3번. 4번은 수술 4번은 알아야 돼. 4번. 4번부터 4번만 다시 1부터 3까지 교정에 불과하고 줄 거 봐요. 투입을 알지고 정비사입니다. 투입을 알지고 정비사. 투입을 알지고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분양 대상자 및 그 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줄 거 봅시다.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뭐예요? 재개발. 여기서 재개발하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 재개발. 재개발하는데, 자, 몇 세대 하냐? 1500세대 한다. 자, 조합원 분양이 몇 개냐? 500이다. 일반 분양이 몇 개다? 1000개다. 갑은 조합원 분양 받았다. 을은 일반 분양 받았지. 이렇게 받았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가 이 선이 지금 노란 선이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여기에서 재개발 또 여기 재개발 또 한다고 이제 얘는 조합원 분양 받은 거예요. 갑은 조합원 분양 받았고 을은 어쩐다고 일반 분양 받았다고. 근데 갑이 여기에다가 주택을 또 사놨다고 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권역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갑은 자 여기 지금 몇 세대 또 1500세대인데. 이따 갑은 얘는 돈도 많아요. 여기다 집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또 조합은 받고 을도 돈도 많아요. 얘는 간대만 사는 거예요. 일반 분양 받을 수 있냐 없냐 얘기요. 몇 년 내한다. 여기서 분양받고 몇 년 내는 자격 안 준다고 5년 내는 자격 안 주겠다. 어디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게 지금 하나 신설됐다는 얘기요. 토기 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에 정비사업하는 거 분양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권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은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마침 누가 갑의 부모님이 집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째요? 상속받아야지. 갑은 조합을 해서 상속받아야지. 이런 건 된다는 얘기요. 이 얘기요.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하면 그때는 분양 신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데 병이 나홀로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을도 나홀로 살았다고 둘이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얘가 어쩐답니까? 하나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조합원이 된다고. 얘가 받았다 하더라도 얘 거 있으니까 어쩐다고? 받을 수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취득하면 그때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뭐 할 때? 정비사업 할 때 한 번 분양받으면 몇 년 내 신청한대? 5년 내 신청한대. 다만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으로 지위를 얻은 자는 된다. 조합원 지위 그 자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중요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 받았습니다. 분양 신청 받았으면 분양 신청 받은 걸 토대로 뭐 해야죠? 분양 계획을 만들죠. 우리는 분양 계획을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제 분양 계획 확정되잖아 이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다 그 말은 한마디로 뭐가 분양 계획이 어쩐다 확정이 됐다 확정. 분양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면 저기 안에 사람 맞죠? 갑 너 분양 신청 안 했어? 했어. 그럼 어쩐다고? 분양 신청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분양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자격 없는 것이지. 두 번째 을. 얘는 신청을 했는데 기간 내에 안 받을래? 철회했다. 똑같은 애지. 세. 자 병은 토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안 됐다? 5년이 안 됐다. 못하는 것이지 이러면. 네 번째 정은 신청을 했는데 관리처분계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개발할 때 우리가 재개발은 땅만 가지면 조합원 자격 주는 거예요. 재개발할 때 90제곱미터 땅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 가든 간에 조합원 자격 줘요. 90제곱미터면 90보다 작아지면 조합원 자격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공부해가지고 90에서 30제곱미터 이 안에 있으면은 조건에 따라서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고 30m로 가면 안 주고 조건이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중개사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경매예요.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할 때 도로 지분이 도로가 경매로는 아주 싸게 나온다고. 근데 도로도 이게 개인 터지면은 도로 가지고 있어도 면적만큼 어쩐다고 조합원 자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완전 좋은 케이스 만난다고. 그런 경우는 그랬을 때 들어가서 이 도로를 경매로 잡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예요. 면적이 얼마 되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면적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신청을 했다가 하더라도 면적이 너무 작으면 제외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얘들은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되니까 지역마다 달라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 따로 해야 된다. 공부 따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실무교육 다리들 생각을 좀 하고 좀 다시 좀 들어야 돼요. 실무교육 다시 받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 실무한다? 택도 없어요. 한 방에 깨져요. 한 방에. 안 돼. 실무할 만큼 선생들이 설명을 다 못해줘. 시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단 합격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실무하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의사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의사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합격시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얘들은 분양권이 없다는 게 확정이 됐어 안 됐어요? 됐죠. 돈 주고 보내야지. 질질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언제 확정되냐? 다음 날. 이때부터 90일 내에 보상에 대한 협의예요.
보상에 대해서 협의해라. 보상에 대해 협의. 이걸 개정된 거요. 90일 내 보상 협의한다. 5천만 원 줄게. 아니야. 2억 줘. 에이, 사실 많이 요구하면 안 되지. 6천 줄게. 2억 주라니까 7천 줄게. 2억 잘라니까 8천 줄게. 오케이. 그럼 어쩐다고? 협의가 됐다고. 이게 협의. 90일 내 협의해서 돈 주고 보내는 얘기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냐? 언제부터 시작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신청 기간 있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면, 끝났으면 더 이상 분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 분양 신청 안 했는데요? 벌써부터 협의 시작하는 거예요. 했다가 중간에 철회했는데요?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어쩐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면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다?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라? 관리처분 인가받고 다음날 90일 내 협의 끝내라. 협의 끝내라. 얼마 준다니까? 5천. 끝까지 얼마 따라 우긴다니까? 2억.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면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상금에 대한 재결 신청 들어갑니다. 어디에다? 관할 토지지정위원회 시도에. 이건 한번 해서 이것은 손실보상은 대한민국은 똑같다고. 당사자 언제나 협의. 안 되면 된다? 재결 신청. 60일 내 재결 신청하든가 아니면 조합이 5천 준다니까 2억 달라니까 조합이 야, 네 시세는 5천만 원밖에 안 돼 해가지고 매도 청구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법원에 판결 받아서 뺏어오겠다는 얘기요. 근데 분명히 법에서 60일 내에 하라겠는데 조합이 조합장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며칠 만에 했냐 이걸 갖다가 80일 내에 했다. 20일 넘겼잖아요. 지연 이자 줘라 이런 얘기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자까지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만 잡으면 되지.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이제 자, 3번 시작합니다. 427페이지 3번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번 사업자는 관리처분 인가고시 주급시다.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갖고 정언한 자와 토지 건물 권리의 손실분 체크합시다. 협의해야 된다. 다만 사업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뭐 할 수 있다? 협의 시작했대요. 분양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미 분양권 신청 안 하는 애는 없잖아요. 협의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1, 2, 3, 4는 이해하시고 1번 뭐라고요? 분양신청 안 했어요. 2번 했다가 처리했어요. 3번 분양신청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써요. 투기 과열지구 투가 언제 다 쓰냐고. 투 찍고 가 집에 가서 뭘까? 고민하고. 투가는 위에 있잖아요. 위에 투기 과열지구 5년 그럼 가르쳐 써야지. 5년 그쯤 써야 맞겠죠. 투가 5년. 4번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된 제외된 자. 그 다음 밑에 협의가 성립 안 하면 만료 단 며칠 내 60일 내에 수용 재개 신청 매도 청구 재개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연 이자 이건 스스로 보시고 뭐 그런 것까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인데 넘어갔습니다. 1번 관리처분 인가. 사업자인자는 분양 신청이 종료된 때는 분양증을 기초로 다른 데포함된 수립해서 체크합시다. 누구 인가? 시장 군수 등 인가. 잘 나와요. 관리처분계 인가권자 누구요? 시장 군수. 관리처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그것도 잘 나와요. 기억하시고. 관리처분계 몇 개 있나요?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문제. 눈 감고 문제.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있다 그래야지. 눈 감고. 관리처분계는 기존 건축 및 철거 예정 시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있다 있지 않다. 출제인이 사람이다 기심이다. 사람이 출제해야지. 눈에 안 보이는 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써놨어요? 포함 안 될 내용을 써놨어요? 포함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포함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중에 하나 들어다 써놓고 있다 없다니까 의심하지 말고 어쩐다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면 문제 푼다니까. 몰라도 풀어요. 몰라도. 5번 암기하시고. 5번 정전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가격 산정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정전토지 건물은 언제 날짜로 가격평가해요? 정전토지 건물이 얼마짜리요? 5억. 언제 날짜로 5억이냐?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건 암기도 중요하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 다음에 429페이지 2번 변경입니다.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봤는데 경미한 변경 안 봤는데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 안 되는데 잘 되는데 눈 감고 풉니다. 보지 말아요. 눈 감고 푸니까. 3번 재산평가는 4월달에 한번 해봅시다. 넘기면 동그라미 4번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5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양가로 2번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지금 432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수립기준 얘는 중요고 1번 안 중요 2번부터 중요 2, 3, 4, 5, 6, 7 중요 2번 지나치게 넓거나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넓히거나 좁으면 어쩌거나 넓히거나 넓으면 어쩌거나 줄여가지고 좁혀가지고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하지. 그리고 돈으로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작으면 좀 늘려주고 크면 좀 줄여주고 돈으로 정리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정비기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자르고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서 주라고 토지에 관해서 보상하거나 자르고 돈 주고 보내라고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토지에 공유주분 준다. 입지한지하라고 이런 얘기야. 규모가 작으면 넓혀줄 수도 있고 아예 빼버리고 돈 줄 수도 있고 아파트 줄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줄좀 긋고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분양 설계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6번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1주택을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해도 하나만 줍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혼자서 주택을 100개 가져도 하나 주고 얘기요.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주고 이게 원칙이 원칙. 그게 원칙.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7번은 예외인데 예외는 4월달쯤에 합시다. 지금 거기까지 가면 축도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 5, 6은 잘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잡아놓고 7번은 4월달 가서 하고 그 다음에 433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필요 없고 양가로 4번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는데 X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안 봐도 괜찮아요. 434페이지 아직 출제된 적 없음 X 435페이지 6번에 1번 아주 잘 나옴. 정비사업시에도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 관리한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획이 뭐라고? 분양계획. 그 내용대로 처분관리 그 말은 분양처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이라. 당연하지. 그러고 넘어가고. 나머지 2번도 중요하네. 똑같은 말이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준다. 아까 가백에 103동 103호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103동 103호 줘야지 104호 줘보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3, 4, 5는 XXX 보지 말고 435X 보지 말고 436 보지 말고 437페이지 8번에서 1번 중요. 이제 관리처분계 이제 이거지 그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사업시행해야 돼요. 건물 철거해야 돼요. 주민들이 안에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사할 테니까 언제까지? 이종고시 다음날 새집 받을 테니까 이 기간 내에는 안에 있지 말고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어쩌게? 철거하고 공사하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래서 정전의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자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전고시 1까지 정전 토지 건물 사용수가 할 수 없다. 당연하지.
관리처분계 인가고지가 있으면 이전고시까지 정전토지 그만 쓰고 나가. 당연하지. 단 다음에 해당자 그런다. 더 쓸 수 있다. 또 이해가 출제가 잘 돼요. 첫 번째 시행자 통일받았어요. 나가. 시행자가 나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 3주만 더 쓰고 싶은데 오케이 너 3주만 이럴 수도 있다고. 또 나가 그러려면 아니 보상을 줘야 나가지. 보상을 줘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안 나갑니다. 더 쓸 수가 있어요. 단서가 잘 나오는데 단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2번 중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이제 기존 건물 철거. 이거 중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기존 건물 철거한다. 중요. 3, 4는 4월달쯤 할 거예요.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보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한다. 아주 중요. 9번 양가로 9번은 6월달에 읽고 439페이지 이제 준공인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뭐 받습니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하여튼 말은 뭐라 한다? 준공인가라 한다. 준공인가. 준공인가 가지고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잠실에서 손님 데리고 집 보러 가는데 집 보러 갈 때 그 손님한테 서류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주지. 건축물 대장도 보여주고 등기부등본 보여주면 소유자 맞다는 것도 보여주고 건축물 대장을 보여줬더니 보면서 한참 말하고 가는데 갑자기 손님이 물어본 거예요. 소장님 왜 이 건물에는 준공인가라고 찍혔어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준공검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대장이 좀 웃기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준공검사라고 하는 준공검사.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왜 이 건물은 준공인가라고 찍혔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별명이 잠실댁이거든요. 잠실댁이.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말이 딱 막히니까 그러니까 순간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딱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말인데 잠깐만 여기 전화 왔는데 전화를 꺼내가지고 왔는데가 아니고 하는 거예요. 왔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해놓고 전화가지고 목소리 낮춰가지고 교수님 왜 급한데 빨리 말해. 준공인가가 뭐예요? 왜 준공인가 나왔어요? 이제 뭐라 했겠어요? 야, 네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한 거다. 그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한 거잖아. 정비사업으로 끝나면 뭘 한다고 준공인가를 말 써야지. 알겠어요? 뚝.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 있잖아요 손님. 재개발 재건축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준공인가 이렇게 찍힙니다. 일반 건물은 손님이 웃으면서 그렇죠. 일반 건물은 준공검사를 하죠. 그렇죠. 라고 얘기해놓고 되게 맘 찝찝한 거예요. 손님 데려다 계약서 쓰고 이제 다시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 근데 다른 건물은 준공검사입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 옆에 손님 있냐 없냐? 없답니다. 그럼 설명해야지. 야 설명 똑바로 해야지. 이 건물은 우리가 쓰는 이 건물은 건축법으로 지었으니까 옛날에는 준공검사지만 지금은 이 건물을 뭐라고 한다? 사용승인. 저기 혁신도시 있는 아파트는 뭐라고 한다? 사용검사. 여기 재개발하는 이 아파트는 뭐라고 한다? 준공인가. 명칭들 다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지었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고. 건축법은 그러니까 전부 다 준공검사인데 건축법은 그 말을 뭐라 쓴다? 사용승인이라고 쓰고 도시개발법이나 국도계획법은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고 주택법으로 짓는 것들은 사용검사라는 말을 쓰고 토종법을 하는 것들은 준공인가라는 말을 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준공인가가 뭡니까 물어보면 아 이것도 헷갈리네. 무슨 법이었지? 주택법이 생각하지 말고 손님 그냥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준공인가라는 말이 붙어서 뭐라고요? 아 이거 정비사업 했지? 순간 그 개침하라고. 준공인가. 자 준공인가는 누가 할까요? 사업 시행하라고 누가 승낙했습니까? 시장원수. 준공인가 누가요? 본인이 해야지 시장원수. 자기가 사업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지. 그러면 1번은 안 읽어도 알아요. 시장우수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 끝냈으면 시장우수 등의 준공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3번 수술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도 수술 읽고 3번도 수술 읽고 넘겨보면 4번 준공인가 전 사용하가 살짝 써놔요. 임시, 사용, 승인.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끝나면 공사 끝나고 승낙을 받았으면 공사 끝난 다음에 뭐 받고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 써야 되거든요. 안 받고 쓰면 처벌하거든요. 네 동이 끝났으면 검사는 언제 받습니까? 네 동 다 끝나고 받는 게 원칙이요. 근데 이거 한 동만 먼저 끝났는데요. 그러면 한 동만 검사 받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원칙은 다 끝난 다음에 검사 받고 써야 되는데 제2 롯데월드 몇 층이라고요? 그럼 고민하면 그냥 1, 2, 3이요. 1, 2, 3. 1, 2, 3, 1, 2, 3. 몇 층이요? 123층. 얘 중공검사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언제 날 거예요?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얘들은. 대형 건축물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보안 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써요? 안 써요? 쓰지. 뭐 받아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제도가 자 먼저 공사 끝나기 전에 먼저 쓰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해준다고 먼저 쓰라고. 쓰는 데 지장이 없으면 사용 승낙해준다. 그게 임시 사용 승인. 그래서 1번이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그런 말은 먼저 써라.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얘기합니까? 검사는 나중에 받더라도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게 뭐라고? 임시 사용 승인. 도정법에도 그런 제도 있다. 그렇게 말고 스스로 읽으세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그런 거 안 중요하고 5번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6번도 중요하지 않고 옆에 2번에 1번, 2번 양가로 2번에서 2번 잡아요. 2번에서 2번. 그게 핵심이니까. 자, 대지 건물의 분양을 받았어요. 소유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물어보면 소유권 언제 취득합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입니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 양가로 3번은 시험에 잘 납니다. 근데 잘 나는데 답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문 5개 채우러 함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패스. 나중에 읽어보면 되니까. 4번도 지금은 패스. 5번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5번 청산금이고 청산금은 자 청산금이 이제 공사 끝났어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봐봐요. 우리가 아까 관리처분계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관리처분계 내용이 뭐가 있다? 많다. 5번에 뭐가 있다? 5번에 뭐가 있다?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이 있다 없더라? 있더라. 얼마짜리냐 이게 3억짜리. 이걸 보고 이거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이요. 여기에 또 곱하기 우리가 비례율 하게 되면 제 권리가액 나온다. 권리가액이 비례율이 예를 들어 비례율이 뭐냐 그러면 공사기 전에 얼마짜리요? 100원짜리. 공사 끝났는데 얼마짜리요? 150짜리. 비례율 몇 프로요? 150%.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비례율 공사기 전 가격분의 후 가격 곱하기 100 이게 비례율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0이 나왔을까요? 100원짜리 그냥 보고 있으니까 150이 나옵니까? 아니요. 철거하고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47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자, 전 얼마? 100원. 후 얼마? 103원. 이 빼야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100은 비례율이 103% 이렇게 나온다고 비례율이. 그러면 103%다 그러면 내가 1억 합시다. 자, 종전에 얼마짜리다 이거? 1억짜리다. 비례율이 103%다 그러면 내 권리가액이 얼마냐? 1억하고 얼마? 300짜리다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이제 내 자산가치인데 내가 이제 분양받은 게 얼마짜리 분양받은 게 3억 300짜리 계산할게. 3억 300짜리 받았다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 생겨요? 2억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2억이 어디서 2억이라는 게 계산됐죠? 관리처분계에서 2억이 계산이 됐다고. 관리처분계획에 종전가 얼마, 분양 얼마 나오니까.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2억이라는 게 이미 계산이 됐다 안 됐다? 계산은 됐다는 얘기요. 계산은 됐다. 근데 내가 지금 3억 300짜리가 103동 103호라고. 103동 103호 내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고? 고시 다음 날이니까. 나는 2억 계산됐지만
고시, 이전 고시 다음 날 이게 2억이 내 채무라는 게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고받고 여기서부터 주고받고 해야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게 원칙이요.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이미 금액은 여기서 계산해 놨어요. 안 했어요? 해놨으니까 이 여기서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분할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분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의심증 발동하지 말고 되는 거 쓸었지 안 되는 거 쓸 리가 없어요. 몇 번 분할해서 징수 지급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너무 작아서 못 받겠다 버티면은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야 되는데 못 내겠다 버티면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 소멸시 몇 년 걸린다? 5년. 개발법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또 있는데 잘 나와요. 그게 청산입니다. 청산. 그래서 442 5번에 1번. 자, 일괄징수지급. 대지건물 분양발자가 정전 소유했던 토지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물 가격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청산금이지. 사업시행전 줄 거요. 이전 고시가 있는 후 다음날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주거나 받거나 합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돼요. 2번 분할징수 분할지급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정이 나타든가 정관의 정이 나타든가 청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했으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 일까지 몇 번 나눠서 주고받고 할 수가 있고 가격평가는 패스고 4번도 패스고 5번에 기어 강제징수 된다 안 된다? 된다지 무조건. 비행정책이면 누구한테 징수 위탁한다? 시장원수.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받아온 금액의 몇 프로 수수료 준다? 4%.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되고 넘어가면 청산금 소멸시 몇 년이냐? 5년이다. 언제부터 5년이냐? 언제부터?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그게 중요하고. 5년은 기본이 5년 기본이니까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 일로부터 5년 이러면 안 돼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 그 청산금이고 물상대에는 원장님 말을 할 겁니다. 넘어가고요. 446페이지 비용부담에서 비용부담은 446X, 447X, 448도 X고 449X고 450X, 51X, 52X, 53X 저러다 나오면 어쩌려고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와야 돼요. 454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 2003년도에 이 제도 도입해가지고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15년 동안 한 번 났다고. X. 나오든가 말든가. 나와도 우리는 또 비장의 카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458페이지 감독 등도 X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465페이지 보칙도 X고 그런 쪽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471페이지 벌칙도 X고 나와도 어차피 못 풉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재수없으면 공법 전체에서 벌칙이 3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공부 못 해요. 근데 거기까지가 토정법입니다. 문제 봅시다. 문제 107페이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관리처분계. 토정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기준 옳은 거. 1번. 너무 좁은 토지 취득한 자를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된다. 이 말은 너무 좁은 토지 가진 자들도 현금 청산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하지 말했어야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다지. 그러면 X.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기준 수립? 아니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 1. 분양 신청 기간 만료 기준. 3번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 2개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4번 재건축에서 1세대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둘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워요. 5번 관리처분계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의 권리물 인세가 포함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 무조건 포함이 된다. 관리처분계는 삐리리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조건 된다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2번 관리처분계 옳은 거 1번 사업시행자는 토지건물,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건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지. 분양 신청 안 하면 그거 갖다가 경매 처분해봅니까? 말도 안 되지. 90일 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지. X. 2번 사업시행자는 기존금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에서 수립해서 인가받아라. 아니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기존금을 철거합니다. 3번 관리처분계획은 또 나왔네. 삐리리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포함된다니까. 4번 과밀 억제권역 밖에 얘는 아직 안 배웠어요. 패스.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유한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재개발은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수만큼 공급해야 한다. 그런 조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유한 만큼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은 나중에 배우지만 주어야 한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주어야 한다는 하나 줘야 한다. 하나 줘야 된다. 3번 관리처분계 기준 틀린 거. 1번 같은 세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소유자 주택 수만 공급이 아니고 하나 준다. 하나.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서 필요하면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던다. 좋아요. 3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아까 했죠. 분양 신청가 만료되는 날 기준 수립 맞고.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그자한테는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10개 가졌다. 뭐 하려고? 이 기숙사 숙소야. 기숙사 숙소. 기숙사 쓴다고. 그럼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5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도정법을 처음 얘기했더니 도정법 욕심내면 우리가 홍보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정법은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만 공략해가지고 집중 그 부분만 공략해가지고 목표를 3개로 잡자고요. 그래서 도정법 마치고 다음 주에 건축법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